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에 나서는 우리 금융사들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실리콘밸리, 혁신과 새로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 대한 투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서가는 곳이다 보니 그리고 또 성장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닷컴 붐이 불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 분명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에 우리 금융사들이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나서는 건가요? 요즘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현재 네. 미래에셋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법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하고, 예. 현대카드도 지금 그쪽 실리콘밸리한테 연구개발센터 갖다 열고, 핀테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아 좀 싶긴 한데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그 회사 공공기관이 이제 예. 한국 벤처투자라고 KBS라고 있는데, 한국 벤처 투자죠. 네, 예. 그건 이제 지사를 한 3년 전에 냈었고요. 네. 삼성도 이제 거기 벤처 캐피탈, 예. 벤처 캐피탈이 거기 지금 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걸로 보이죠. 예, 제 기억으로는 좀 이렇게 큰 금융그룹은 아니지만은 KTB 네트워크인가요? 거기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그쪽에 사무소도 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은가요? 사실 몇 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벤처 투자가 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쪽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우선 글로벌 자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글로벌 자금이 는 거는 이제 아시지만 리만 사태 이후로 글로벌 시장 전체가 네. 기존의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좀 사츄레이트돼서 좀 코화돼가지고 네.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 돈은 좀 늘어나 있으니까 신산업 찾기 플러스 늘어난 자금이 이제 실리콘밸리 온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아시지만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이런 신흥국들이 예. 굉장히 사실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에서 새로운 이제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 기술 집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수익을 찾으려고 굉장히 바깥쪽으로 해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실리콘밸리 가고 있는 분들 아시지만 중국 분들하고 인도 이런 데 예. 굉장히 많이 들어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맞아요. 좀 많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투자 생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네. 돈은 많이 늘었어요. 유동성이 많이 늘고 신산업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익을 얻어야지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때 네. 한번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가 크게 망했었잖아요. IT 사건이 있었죠, 그때. 네네. 그래서 거품이 꺼질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몰려가는 것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2000 초반에 네.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학습 효과가 빠르게 있나요? 지금 막 일어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산업, 네. 신성장 산업이 생길 때는 반드시 버블이 생기고 버블의 붕괴가 생기고 그런 연내 신산업이 개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잔인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00 초반에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IT닷컴 버블이 있었고 IT가 예. 그때부터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한번 이제 또 다른 IT, 이전에 IT가 조금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 또 모바일 쪽 연결돼서 공간을 가진 IT로 예. 확대되고 디지털화되잖아요.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두 번째 이제 IT가 있고 또 실리콘밸리 밑에 산호세라고 남쪽에 있어요. 산호세? 산호세 예. 도시죠. 거기는 예. 이제 의료, 헬스, 바이오 예. 이런 쪽에 또 이제 메카가 되면서 이제 예. 확장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좀 버블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신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전 대비 그 벤처 생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잘 꾸며졌어요. 이를테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면 창업에서부터 초기 단계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예. IPO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밑단이 제일 중요한데 어렵고 왜냐하면 창업하고 초기 어떤 수익 모델 같은 빌드업하고 나갈 때까지 어떤 데스밸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죽음의 예. 계곡, 죽음의 자금을 못 계곡이죠. 받아서 이럴 때에 거기에 이제 또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엔젤 투자자 초기에 예.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은 IPO까지 가야지만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M&A가 굉장히 시장이 활발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실리콘밸리 예컨대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애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경쟁적으로 수익 모델이 완전히 빌드업이 안 된 그런 회사들도 M&A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그 벤처 투자의 회수 쪽 투자 입장에서 회수 아닙니까? 예. 회수가 IPO 안 간 회수하는 투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옛날보다는 이제 형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해서도 사실은 자금이 투자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 역할은 뭐 또 더 여유 있는 벤처 캐피탈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금융사들은 왠지 좀 나가서 손해 안 보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이 지금 나가는 이유는 이제 뭐 회사마다 뭐 목적과 배경이 있을 텐데요. 예.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국내 시장이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좀 포화됐다. 은행도 그렇고 그쪽도 예.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로 나갈 단계가 좀 됐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증권, 캐피탈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나갔는데 핀테크 관련돼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게 증권 캐피탈이 좀 투자 쪽이잖아요. 무슨 네. 뭐 조금 투자 쪽하고 관련돼서 볼락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의 그 변화速도 굉장히 빨라서 직접 좀 그런데 메카나 투자자와 기술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네. 그 페이스 투 페이스를 이렇게 보고 느끼지 않으면 네. 차를 두고서 하게 되면 사실 근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도 지금 예컨대 뭐 막 뜨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3년, 5년에 어디가 정말 성장하고 유망한 그런 그 산업이냐. 네. 그게 어떤 기업들이 주로 또 거기에 리더가 될 수 있냐 이런 것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M&A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한테 조언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려면 그런 초기 쪽이 신산업이 막 발화되는 곳을 갖다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증권 쪽도 오히려 그런 벤처 쪽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예. 투자자를 제대로 잡으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가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제 핀텍이 워낙 활발하고 금융시장이 예. 이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지금 바뀌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각도에서도 지금 열심히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권사나 이제 금융사들의 새 어떤 시장을 찾기 위해서도 실리콘밸리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핀테크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달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직접 좀 보면서 네. 도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예컨대 랜딩 클럽이 지금 P2P 대출을 해서 미국에서 처음 성공을 했고 전 네. 세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디엔롱왕이라는 게 지금 생겼고 중국의 근데- 이름은 뭐라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셨죠? 중국 기업은요? 중국의 디엔롱왕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그게 네. 이제 랜딩 클럽의 공동 창업자인 소울사이트가 넘어가서 중국의 그 변호사랑 같이 또 공동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랜딩 클럽에서 네. 뛰어져 나간 거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예. 굉장히 지금 핫한데 이를테면 저희가 만약에 랜딩 클럽에 수년 전에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었다. 예.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의 대출 시장 갖다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핀테크의 벽이 많아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제력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꼭 그런 것보다는 예. 이제 사실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제가 이제 핀텍도 와해적 예컨대 혁신. 네. 와해적 보다는 혁신. 상생적인 예. 혁신이 있는데 예. 와해적인 건 이미 금융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소용도 예. 많이 창출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실패하거나 지금 시작한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게 이제 서민을 위한 어떤 핀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상생적인 것은 사실 해외 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우리 금융회사들도 해외 진출 좀 제대로 해서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가지고 네.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융 경쟁력 갖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글로벌 경쟁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IT를 활용해 갖고 지금 금융시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핀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모바일 그 플랫폼이 이제 적극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IT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제 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그 일부 기업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위터가 엄청난 감원을 한다고 하고요. 네. 에버노트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IT 이제 거대 기업이 된 기업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이럴 때 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제 뭐 큰 수익을 얻으려면 이제 또 리스크도 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뭐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런 네. 기업들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바뀐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건 세계 시장 앞에 한꺼번에 쭉 나갈 수가 있고 레버리지가 커서 네. 동시에 또 표준화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쪽에서 밀리면 사실 또 쉽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쪽의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고 그런 기반 수도 갖다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중요하다. 예. 사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럴 때 정말 뭐 투자하는 게 맞냐 하는 그런 이슈는 네. 조심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또 금리 인상 대응은 또 자금이 그렇죠.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네. 벤처 쪽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미 상장되는 회사처럼 단기에 투자하고 이익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볼 수 있는 예.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번 외국조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교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 시간은 노무상담 시간인데요. 근로시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 시간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했던 긴박한 순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 경제주치의는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지금 후속 논의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논의 과제를 보니까 8가지가 있던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근로시간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일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해요. 이게 그러면은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OECD에서 지난 2013년에 네. 회원국 34개국인가요? 그 발표를 했는데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1,770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나거든요. 안 와닿습니다. 네. 나눠서. 40시간으로 52주 하면 한 2,080시간이니까 휴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좀 2,000시간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상식이죠.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금메달 이거 영광의
금메달이에요? 멕시코가 2237시간. 아, 이런 거는 꼭 금메달 따.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2163시간으로 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로시간이 긴 나라인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이제 뒤에서 좀 그 예. 이유도 밝히겠지만 하여튼 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임금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네. 관행 문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회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끼는 문화. 예 그거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근로시간하고 가야 되는데 왠지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미적미적. 그 예. 오전 그 근무 시간에 좀 덜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직장인들이 아주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런 모바일 시대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근로시간 이거는 개념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노동법에 근로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보통은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아. 그래서 뭐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 뭐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사용자가 예를 들면 구속하고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교육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이라든가 예. 그거 예를 들면 법에는 대기 시간,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워크샵을 갔다든가 이런 것도 뒷부분에 이제 보는데 예. 워크샵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 달라요? 그렇고.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요. 예. 실 근로시간 있어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우리가 말한 법에서 한도를 정한 시간이죠. 네. 주 5일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경우 일주 40시간 근로시간인 거고요. 한도 초과되잖아요. 이거. 하루는 8시간. 이게 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요.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양작 합의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실 근로시간은 네. 예를 들면 오늘 10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일한 시간을 실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인 것 같은데 연장 근로, 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의미해요? 연장 근로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법정 기준 시간 내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 시간이죠. 아, 소정 근로시간도 초과한 것. 네. 근데 예. 문제는 그럴 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넘어야 가산을 합니다. 네.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 이번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6시간 일했다. 그럼 1시간은 가산을 해서 주라고 그 법에서 명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뭐 그냥 저녁에 하는 게 야간 근로가 아니고 법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근로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입니다. 네. 휴일 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뭐 공휴일 같은 약정 휴일을 정한 날 하는 것을 휴일 근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보상이 더 받을 해야 되고 수가 있죠.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근데 네. 이런 보상을 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이 있는데도 장시간을 일한다. 근데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법에서는 53조 근로기준법 53조에 예. 당사자가 합의로 되어 있지만 일주 12시간 이상의 연장을 최대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52시간이죠. 네. 그죠? 40시간에다 12시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52시간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52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넘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제한이 있는데도 OECD 국가 중에 은메달을 기록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이유를 봐야 될까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주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이상하게도 휴일에 토요일 일반 근로자라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한 것은 포함시키지 네.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12시간이고 토요일 시간 일요일 날 일하는 특근이나 이런 건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야근하고 주말 같은 게 나온 게 그러니까 12시간 한도에 안 걸리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대단히 근로시간이 많아지게 된 네. 직접적인 그 원인이어서 이번에 이제 개선안이 그런 부분을 손대려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운수나 금융업, 영화 제작, 의료업, 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 12시간 한도를
또 해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종이 26개 업종이나 되기 때문에 예. 지나치게 좀 많다라는 게 좀 평가인 거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시 단속적 같은 경우는 아예 근로시간, 농업 같은 경우, 농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어렵죠, 우리 그렇죠. 정하기가.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근로시간, 이런 이유 플러스 현실적 급여를 근로자는 연장수당까지 포함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니까 네. 아무래도 근로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나라는 좀 근로시간이 많아야 일을 잘한다라는 어떤 좀 문화가 아직 개선되지 않는 것도 네.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은 장시간 근로체제는 바꾸자라는 것은 합의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네.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넣어서 12시간 한도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제조업에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도 12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특근을 하게 되면 평상시 연장 시간이 사실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마 연말에 통과될 것 같은데 뭐 단계적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 뭐 네. 300에서 1,000명 미만 사업장 네. 이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사정 합의의 정신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혹시는 일자리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은 약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그 사람이 더 있어야죠. 사람이 더 있을 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통계적으로 지금 노동연구원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업종. 이게 예. 너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안에는 예.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이제 12시간 한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고용, 추가 일자리 창출에는 좀 이바지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좀 삭감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좀 현실에서는 예. 근로자는 임금이 삭감돼서 좀 문제고 사업주는 비용이 채용을 해야 되니까 증가한다는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급은 낮게 하고 이 특별 수당 같은 걸 많이 주는 맞아요. 업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로 생활해왔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좀 근로시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것은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건 줄여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354님이 딱 이 워크숍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주말에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이건 근로시간 아닌가요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근로시간 내의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시간은 예. 교육을 받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주말에 근로시간이 네. 아닌 날에 잡히는 것은 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것이 뭐 역량 향상이라는 능률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상 근무하고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필요한데. 예.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해석인데요. 그래요? 사실은 약간 근로시간의 정의하고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예, 이게 더 피곤하고요. 네. 노동 강도가 더 셀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엄밀하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해석해온 바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근로시간으로 네. 인정돼야 된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사기, 수법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피해가 늘고 있고 또 피해를 잡기 위한 노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의 김용실 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실입니다. 예. 막 빨간불이 막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경찰차? 예, 느낌. 근데 금감원하고 금융사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보이스피싱하는 사기범을 현장 검거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금년 4월부터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포통장 신고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 도입을 하고 이제 그 어떤 이런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를 이제 받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엊그제 최근에 어느 한 시민이 지금 국민은행 계좌인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제보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통장에다 돈을 예를 들면 이제 계좌를 이제 요구를 한 거겠죠. 네. 그쪽에다 돈을 이제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금융사기를 다른 금액을 인출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이제 대포통장 신고 제도라는 것을 이 제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고 발빠르게 이제 국민은행에 이 계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있으니까 바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하고 하자마자 1분 후에 사기범이 이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어느 분이 돈을 입금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사기범이 그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국민은행 점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은행 영업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국민은행 직원이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검거한 그런 사례입니다. ATM이었으면은 안 됐었을까요? ATM인 경우에도 이제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의심 계좌로 다 이 국민은행 내부에서 다 공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ATM에서도 가능한데 그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바로 나타나서 저희가 바로 경찰에 이제 국민은행 직원이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검거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신고를 하고 발빠르게 그동안의 네트워크 만들어놨던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검거를 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 다양한 어떤 이런 대포통장 관련된 신고가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제보한 그분도 발빠르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또 국민은행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서 국민은행도 또 나름대로 발빠르게 해서 현장에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런 문자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통장을 빌려주시면은 뭐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스팸 등록을 해가지고 더 안 오는데 그런 번호도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포통장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참고 이제 수사기관에도 또 수사 의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금융사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기에 이제 질문에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대포통장을 주면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 참여자가 약 36.4% 정도로 있었고 거기에 또 더 나가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돈을 주겠다 이런 피해자들도 31.8% 정도로 이렇게 해서 통장 하나 사는데 돈을 많이 제시하면서 또 어떤 이런 범행 도구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통장을 그래서 그렇게 대포통장으로 내주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제 그게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주로 대부분이
어떤 이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또 취업준비생들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어떤 이런 좀 급전이 필요한 어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금감원에서 그냥 이번 조사하시면서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분석을 또 따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그 금융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 대포 통장 저희 보이스피싱 지킴의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문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 실제로 금융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건 정확한 어떤 이런 통계가 되는 거죠. 실제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든가 네. 또는 이렇게 전화를 받고 피해를 봐서 저희들한테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시간대나 요일도 좀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분석을 좀 했어요. 그 하도 금융사기 이런 게 많고 그래서 네. 거기에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네.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대는 언제가 맞나요? 그렇더라고요. 시간대가 예. 그 오후 3시에서 4시 때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요일은 또 그 일주일 중 수요일이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사대가 수요일에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3시, 4시에도 생생경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간대라든가 요일 이런 걸 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는 생생경제만 들으시고 딴 전화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도 있나요? 네, 저희 그 같은 분석을 이제 해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인구수에 비례한 게 있겠지만 네. 경기도, 인천, 서울 뭐 이런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어떤 이런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었습니다. 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또 큰 도시들 위주로. 이제 부산, 예. 그다음에 경남 네. 이런 순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인구가 많은 그런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 대상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활동을 금감원이 좀 적극 전개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들이 또 그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들 중에서 또 60대 이상이 이제 어떤 이런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고령층에 대한 피해 예방이 좀 절실하다는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저희 원장님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또 그 어떤 이런 금융사기 예방에 관련된 실제 어떻게 하면은 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서로 교환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근원 목소리 이런 공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라든가 또 그 예방 문구가 적힌 뭐 돋보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책자도 드리고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인층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또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라고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예. 금감원 금융사기 대응팀의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8456님 외 한 분이고요. 0346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